하락장에도 오르는 2차전지 종목들의 특징.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밸류 체인을 봐야 될까? 모르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일단 시장 상황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에서 2차전지는 주도주에서 제외가 됐죠.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죠. 실적 개선이 요원해요. 이게 제일 큰 원인은 뭐예요? 실적이죠. 캐즘에 의한 업황 둔화. 결국 실적이 안 나오니까. 근데 그 상황에서 신용등급 강등 이슈 있고요. 사실상 셀리포트 나오고 불안한 수급. 3거래를 하락하고 하루 잠깐 반등 나오고 기대하는데 또 하락하고 버티기 힘든 패턴이 지금 수개월 동안 거의 1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이 안에서 오르는 종목들이 있고요. 이 오르는 종목들의 특징이 보인다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수주하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우선적으로 확인되는 거예요. 어떤 단어가 중요해요? 우선적으로. 기대감은 다 있죠. 근데 우선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확인되는 거. 우선적으로 확인된 종목들 위주로 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현 시장은 왜 그러냐? 기대감만으로 올라가지 못할 정도로 투심이 악화되어 있고 얘는 주도주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어지간해서는 수급이 따라오지 않고 사실상 매도 리포트가 시적절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너무 시적절하죠? 생각보다 더 강하게 하락하고 있죠. 결국 2분기 실적을 봐야 되는 거예요. 2분기 실적을 봤는데 조금이라도 개선이 됐다. 이게 직접 확인이 된다. 그럼 이제 하반기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은 더 커지는 거죠. 그러면은 시장이 좀 괜찮아질 텐데 얘네 섹터가 그거를 조금 더 보장해 줄 만한 게 필요한 거예요. 보증수표가 필요하다는 거고 개런티 할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럼 뭐예요? 그게 수주죠. 예. 수주가 확인이 되는 그런 종목들이 일단 우선적으로 가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LNF, PNT, 대주전자재료 그랬던 것으로 어제 보여집니다. 이 종목 매수매도 그런 거 몰라요. 저는 가지고 있지도 않고 그런 건 아니니까 주의를 요망합니다. 그럼 알아서 하세요. 그런 거는 테슬라 관련 이야기가 나왔는데 요 위에 기사예요. 잠깐 보면은 뭐 소재 개편을 하는데 국내 2차전지 소재 기업들이 기회를 잡은 것으로 보인다라는 거고요. 배터리의 성능 업그레이드 하는데 업그레이드 하려면 결국에는 좋은 제품을 써야 되는 거잖아요. 양극재 달라져야 되는 건데 양극재 체질 개선된 거 밀도를 좀 높일 만한 거, 그 다음에 충방전 속도 높일 만한 음극재인데 뭐 이런 것들, 그 다음 기판도 바꿔야 되는 거고 이런 얘기들이 나와가지고 전반적으로 이 밸류 체인에 들어간 애들이 올라간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어제는 테슬라 2170 배터리 업그레이드 밸류 체인에 속한 기업들에 대한 수혜감이 있었다. 근데 어제는 아니고 그저께까지였던 거죠, 사실 이거. 예. 어제 변동성이 오히려 있었잖아요. 이거는 각종 유튜브를 통해서 미리 이야기가 좀 이제 뭐 예측을 한 것 같아요. 예측을 한 것 같고 이에 따른 기대감으로 먼저 오른 뒤에 재료 확인하고 오히려 차익 실현 매물이 조금 나오고 그 안에서 수급이 지금 변동성이 생기는 그런 전형적인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최근 시장은 어떠냐면요. 미리 정보가 새나가거나 소식이 각종 매체를 통해서 선보도되고 소개되고 주가가 먼저 움직인 뒤에 정작 소식이 나오면 차익 실현 나오는 일들이 이건 이 섹터만 그런 건 아니에요. 많이들 그러니까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난번에 LNF 대형 수주도 비슷하게 움직였잖아요. 우리나라 대표 소재 기업 2차전지 뭐 셀도 그렇지만 소재 부품 기업들도 경쟁력 상당히 좋습니다. 예컨대 PNT는 밸류체인에서 상당히 좋은 위치에 있어요. 막연한 투자보다는 배터리 3사의 밸류체인이나 뭐 테슬라와 관련된 것들 혹은 스텔란티스의 밸류체인 그리고 얼티엄 세일즈의 그 밸류체인 포드의 밸류체인 이런 것들을 진짜 하나씩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죠. 지금 어느 정도 그래서 기술력이 있고 어디에 납품을 하는 건지 한쪽에만 그냥 몰아서 납품하는 애들은 조금 뭐랄까요 위험성이 좀 담보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 거꾸로 얘기하면 이렇게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요게 이제 시일이 좀 지나긴 한 건데 요건 이제 캡처해서 보세요. 캡처 땡 예. 하나투자증권 자료인데 시일이 좀 지난 자료에 이거 경제 이슈에서 좀 보여드린 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거 박순혁 작가도 이제 같이 소개를 해준 적이 있었는데 박순혁 작가가 가지고 온 자료고 저도 이제 예전부터 봤던 자료인데 보니까 이제 눈에 익더라고요. 예. 요게 이제 시간이 좀 지나긴 해가지고 업데이트는 각자 조금 하셔야 되는 건 있는데 그런 수고로움은 있지만 그냥 전반적으로 한번 요런 것들을 파악을 하시라는 거예요. 이것과 플러스 알파를 확인하면서 밸류체인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기업들을 보자라는 거죠. 보면은 여기는 뭐 PNT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일진 뭐 이런 식으로 있고 SK 넥실리스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전액은 엔캠 이런 애들이 있고 그 다음 분리막도 있고 음극재는 포스코 케미칼 그 다음에 대주전자 재료 양극재는 LG화학 뭐 이런 식으로 쫙 있어요. 그러면 공통적으로 들어가고 어디에 뭐가 어떻게 되는지도 좀 확인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컨대 음극재가 지금 무슨 얘기가 나오면 실리콘 음극재 쪽으로 변화되는 과정이다 그러면은 어떤 기업이 실리콘 음극재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지 어떤 밸류체인에 속해 있는지 그리고 거기가 얼마나 빠르게 바꿔갖고 수주가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수혜를 직접적으로 좀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냥 마냥 기다리고 있었고, 이거는 이거에 대한 뭐 수혜주래 기다리고 있으면은 지금은 제가 먼저 움직이는데 왜 같은 섹터인데 안 움직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같은 섹터 안에 있고 같은 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안에서 세부적으로 같은 쪽인데 같은 음극재인데도 안 가는 이유는 얘는 실리콘 음극재고 얘는 그냥 일반 음극재고 흑연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것들을 좀 하나씩 체크를 하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하나 더 봐야 되는 게 2170에서 4680 배터리로 지금 넘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럼 2170도 좋은데 4680 배터리의 밸류체인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들이 거기에 함께 하게 되는지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스텔란티스의 밸류체인은 뭐가 있는지, 얼티엄 세일즈의 밸류체인은 뭐가 있는지, 어떤 기업이 들어가고 거기에는 이제 배터리가 어디가 들어가는지는 착착착착 있잖아요. 어디하고 그 지금 조인트 벤처 JV를 만들었는지는 알잖아요. 얼티엄 세일즈는 LG엔솔이랑 보통 이제 GM이랑 만든 거니까 이 안에 들어가는 애들이 그럼 얼티엄 세일즈에서 신차가 뭐가 나온다. 신차가 올해 뭐 예를 들어서 리릭부터 해가지고 리릭 나오고 그다음에 블레이저인가 블레이드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쫙 나온다. 그럼 거기에는 여기 배터리가 들어가니까 거기에는 이렇게 또 밸류체인이 들어가니까 이미 수주가 되고 있었겠구나. 그럼 실적이 좋아졌겠고, 왜냐면 이미 차가 나오려면 이미 만들어졌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렇게 움직일 수 있구나 라고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 공부 안 하시면은 지금 어려운 게 뭐냐면은 같은 양극재인데 왜 내 거는 안 오르고 쟤만 올라? 작년 이맘때는 어땠어요? 다 같이 올랐죠. 양극재 올라가면 음극재 분리마켓 다 올라갔어요. 물론 이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마이너스 나는 애가 거의 없었죠. 근데 지금은 뭐예요? 양극재 안에서도 밸류체인에 따라서 다 달라져요. 테슬라 밸류체인인지 스텔란티스인지 얼티엄인지 GM인지 포드인지, 이게 또 이제 셀로 가면 LG에너지 솔루션인지 삼성 SDI인지 SK온인지 다 달라요. 이런 거를 하나씩 좀 체크를 하시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게 그럼 수주가 좀 늦겠구나. 그럼 조금 더 기다려야 되니까 오히려 지금이 기회인가? 이런 것들을 각자 판단하시는 거죠. 그래서 올 초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한 섹터가 대세 상승 뒤에는 선별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고, 특히나 얘는 캐즘이라고 대놓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움직이는 것들이 각 사들이 각자 이제 전략을 달리한다고요. 고전한 미드니켈을 만드는 곳들이 있고 거기에 맞춰서 양극재가 들어가는 곳들이 있고 나트륨 배터리에 대한 양극재를 만들고 있는 회사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전력 LFP에 대한 거 이것도 있고 다 달라요. 그럼 이게 납품 시기가 다 다른데 어떻게 일률적으로 움직이겠냐 이 말씀을 드렸던 거고, 대세 상승 뒤에는 이제 선별적으로 움직이고 안 가는 애 생깁니다. 진짜로. 이건 역사적으로 그래왔어요. 안 가는 애가 무조건 생겨요. 그럼 내게 안 가는 건지 맞는지 이것도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차별적으로 나오는 거고요. 이제 시간이 지났으니까 업황이 개선됐으니까 무조건 가겠죠? 이게 가장 지금은 위험한 생각일 수 있습니다. 갈 수 있겠죠? 일부는. 내게 만약에 지금 골랐는데 알고 보니까 상당히 더딘 거였어요. 그리고 막 수주도 안 나오고 실적도 제일 더뎌요. 그러면은 얘는 다른 애들 날아갈 때 상당히 상승폭이 적어질 수 있어요. 작년 이맘때는 수주 이런 거 관계없이 그냥 기대감으로 어디에 속해 있으면 빵빵 떴잖아요. 지금은 막연한 기대감으로 그래서 대응하기보다는 향후 약속된 건 뭐예요? 숫자죠. 숫자로 인해서 나아질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대비하는 게 지금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해당 섹터의 대전제는 결국 메탈 가격이 좀 회복이 돼갖고 조금 투심은 다 같이 올라와 줘야 된다 이런 건 있습니다. 그리고 리튬 가격이랑 니켈 가격이 얼마나 반등이 나오는지, 리튬 가격은 한 140 위안화에서 한 150 위안화까지는 조금 반등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까지도 보시고 2분기 실적 확인을 꼭 한번 같이 하시면서 실적 나오면 제가 다 정리해 드릴 거예요. 그러면서 쭉 한번 보시면서 지금 대응을 이렇게 선별적으로 하셔야 될 때다라고 이 말씀 꼭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